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블룸버그 팟캐스트 일론을 기반으로 한 자료인데 정말 다각도로 분석했더라고요. 맞아요. 사업, 사생활, 정치적인 행보까지 다루고 있어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복잡한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머스크라는 인물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자금 도달 방식부터가 좀 눈에 뜨는데요. 아, 네. 그 부분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XAI의 부채가 50억 달러, 또 지분 투자는 200억 달러, 그리고 뉴럴링크도 6억 5천만 달러나 조달했고요. 네, 엄청나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이게 확실히 빠른 성장을 위한 전략 같기는 한데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특히 그 XAI 50억 달러 부채는 이자율이 10% 이상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10%요? 와, 그건 정말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겠는데요? 네, 상당한 압박이죠. 예전에 트위터 부채 문제로 은행들이 꽤, 곤욕을 치렀던 걸 생각하면 시장에 좀 불안감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겠네요. 이런 고위험 자금 조달 방식이 앞으로 사업 확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그록이랑 텔레그램 통합 발표했다가 갑자기 번복하고 이런 미발표 거래 관련 논란도 있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기업 지배구조, 그러니까 회사를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통제력 문제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화성 탐사, 자율주행 택시, 뉴럴링크 칩 이식, 이런 정말 야심천 계획들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네, 현대의 에디슨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니죠. 정말 스케일이 커요. 근데 동시에 스페이스X 로켓은 계속 폭발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좀? 머스크 본인은 이걸 학습 과정이다, 반복 히터레이팅을 통한 개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학습 과정이라. 네,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글쎄요, 단순히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특히 트럼프 같은 정치 파트너 입장에서는 자꾸 폭발하는 로켓 이미지가 썩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혁신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실패냐, 아니면 좀 무모한 도박이냐, 그 경계가 약간 애매해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또 여기서 나오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 케타민 같은 약물 남용 의혹을 제기했어요. 아, 네. 그 보도 파장이 꽤 컸죠. 본인은 물론 부인했지만 이게 또 정부랑 계약하는 회사 대표잖아요. 그렇죠. 약물 없는 직장 규정 준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리더십 자체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케타민 부작용으로 언급되는 것들 있잖아요. 기억 상실이라든지 현실 왜곡 같은 거. 네네. 이런 증상들이 혹시 그의 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나 발언들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시각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과의 복잡한 관계라던가 또 저출산 문제 언급하면서 출산 장려를 외치는 발언의 진정성 논란이라던가 이런 사생활 문제도 공적인 이미지에는 분명 타격을 주죠. 맞아요. 뉴욕타임즈에서 그의 자녀들을 번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건 참. 네, 그건 정말 그의 사생활이 대중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또 의외인 건 워싱턴 정계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 봤어요. 좀 놀랐어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아이삭맨을 나사 국장으로 지명했다가 철회한 사건이라든지. 맞아요. 재무장관과의 갈등이나 관료들에게 주간 보고를 요구했던 그 도지 정책 실패 사례 같은 것들이 근거로 제시되더라고요. 네. 트럼프하고 어떤 사안에서는 협력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예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머스크가 역겨운 돼지고기 투성이 법안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대립하기도 하고요. 아, 정말 복잡하네요. 네, 심기려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랑 손잡고 오히려 트럼프를 오른쪽에서 공격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고 하니까요. 오른쪽에서 공격한다?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리고 트럼프 PAC에 1억 달러 기부 약속해놓고 아직 안 지켰다는 점도 좀. 아,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이걸 일종의 정치적인 레버리지, 지렛대로 쓰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아하, 돈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렇죠. 결국 그의 정치 행보는 단순히 어느 당을 지지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이념이나 사업 목표를 위한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최근에는 근데 소위 레거시 미디어락 인터뷰를 좀 늘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우주 관련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하고 정치적인 발언은 약간 피하는 듯한 모습. 이게 약간 이미지 변신, 리브랜딩 같은 걸 시도하는 걸까요? 마침 테슬라 주가도 좀 오르고 있고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미지가 좀 손상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또 트럼프 행사에서 눈에 멍이 든 채 나타난 그 블랙 아이 사건처럼 아, 네. 그 사건 정말 떠들썩했죠. 네, 그의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여전히 대중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막 가십거리가 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빌 게이츠가 때렸네, 샘 올트먼이 때렸네 이런 추측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참. 이게 뭘 보여주냐면 그가 더 이상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뭐랄까 시대의 아이콘이자 동시에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분석을 통해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정말 혁신의 아이콘이면서 또 냉철한 사업가이고 동시에 끊임없이 논란을 만드는 인물, 참 여러 얼굴을 가진 복합적인 존재네요. 그렇습니다. 그의 성공이나 실패, 또 논란들은 기술 발전의 방향이라든지 기업 윤리, 정치와 자본의 관계 같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업적인 야망, 개인적인 논란들, 또 정치적인 행보 속에서 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유산, 그의 레거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요소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와,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